부동산 시장이 진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정도로 폭락한다고? 정말 또 새로 갱신 이 정도로 막 최저점을 찍었는데 최근에는요 박사님 또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실거래가도 찍히고 있고요. 정말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시 부동산 상승이고 온 거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시장. 내년은 좋게 봅니다. 예, 저 작년 이맘때 등기 친 사람이잖아요. 그날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바닥친 달이 작년 11월입니다. 최고의 타이밍. 예, 왜 제가 그게 가능하냐 하면 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남들이 집을 못 팔아서 안 달 날 때 사야지. 반대로 사고 싶어서 안 달 날 때는 팔 때인 거죠. 그걸 잘 명심하시면 지금은 뜨뜻미지근하다. 그냥 바닥을 친 거지.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2021년 9월에 역사상 고점을 향해서 가냐라고 말하면 펀더멘탈이 2021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수출 경기가 중국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데다가 금리도 인하해 줄 것 같긴 하지만 천천히 인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21년에는 대출금리 우리 2%대로 대출을 했지만 제가 작년에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 샀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중도금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6%대 대출을 했거든요. 저처럼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6% 대출했고 그것도 은행에서 못 받고 보험사가 도왔어요. 그만큼 힘들 때가 살 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자산 배분하라고. 고를 때가 왔을 때 탁 털어서 갈 수 있거든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그런 게 정말 좋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으시면 저는 회색 영역이다. 싸지는 않다. 근데 상승 여력은 내년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생길 것이다. 그러면 박사님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지금은 경매가 났고요. 제 생각에는 네. 하반기에 기회가 올 것 같다. 2021년에 비해서 집값은 거의 선호되는 아파트는 거의 90%까지 붙었어요. 벌써. 네, 근데 지금 사서 역사상 최고가가 넘어야 수익이 나죠. 왜냐하면 네. 양도세라든가 취등록세가 비싸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대출금리까지 생각하면 지금 사서 돈을 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반기냐? 일단 수출이 낮다. 그래. 수출 대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돈 들고 목돈을 들고 묵직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물가가 잡혔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테니까 그러면 인하되는 금리들이 조금씩 우리 시장에 온기를 줄 여지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회색 영역에 있다. 지금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저는 좀 갸우뚱한 거고요. 반대로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올해 8월에 팔았어야지. 뭘 또 돈 탄력 둔화된 다음에 또 팔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산다 만다라는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경매 공부할 시기다.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시기인 거고 회색 영역이라고 표현을 딱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진짜 우리가 조금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네. 시드머니를 장전하고 네, 그렇죠. 옥석을 가리는 자산 눈을 가격이 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버블, 여기는 패닉. 이게 1년 사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사이가 회색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은 적정 가격에서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다고 또 1년 참으면 적정가가 되니까. 왜냐하면 인플레가 나니까. 그렇죠. 실제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좀 부동산 투자에 적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면은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이번에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오를 때 다르죠.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양극화. 네, 왜 이렇게 심해요? 고르는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유동성이죠. 어떤 유동성이냐 하면요. 불황에도 팔 수 있고 불황에도 살 수 있는 집을 사야 됩니다. 조건이 벌써 두 개가 딱 나오죠. 네. 첫 번째 뭐예요? 대단지. 두 번째 시축이면 훨씬 좋고. 이걸 고르는 방법이 바로 KB 선도아파트 50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KB 선도아파트 50. 네, 1번은 헬리오시티고요. 아예 네.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50번은 강서 힐스테이트입니다. 딱 그 네, 순위가 50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 이제 중에 이번에 저기 개퍼아가 들어오면 네. 이제 순서가 아까 또- 이야기했던 50번이 이제 나가겠죠. 그렇죠. 조정이 되겠죠. 개퍼아가 아마 이번에 들어오면 2등 정도로 들어올 테니까 6천 세대니까. 그렇죠. 대단지니까. 그러면서 거기 평당 가격이 한 7, 8천 이상 하니까 헬리오시티 다음 정도가 되고 내년 연말에는 또 누가 들어오냐 하면 둔천주공이 들어오면서 1등이 바뀝니다. 1등이 바뀔까요? 예, 1등이 바뀝니다. 둔천주공이 1만 2천 세대. 그래서 9천 세대인 헬리오시티보다 30% 이상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1위가 또 바뀝니다. 이런 단지들이 좋은 단지입니다. 이 좋은 단지의 특성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대부분 지어진 지 15년 안쪽에 신축 내진 준신축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전세가 잘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단지라서 대부분 3천 세대 이상이에요. 급매물로 팔 수 있고 급매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아파트에 살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 아파트에 영원히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아파트를 산다라는 건 그 다음에 징검다리로 올라가려고 사는 건데 내가 저걸 샀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황금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렇죠.
금매로 사고 금매로 팔면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더 좋은 입지 아파트가 똑같은 30% 빠졌다 그래도 내가 10억짜리 살다가 20억짜리 가면 난 3억 빠졌지만 저긴 6억 빠졌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또 투자 상품 또, 해가지고 예, 또 돈을 돈 모은 돈으로 하면 모으고. 되잖아요. 이런 게 갈아타기인데 이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단지의 조건이 있죠. 바로 3,000세대, 2,000세대 이상 되는 준신축 정도가 되는 단지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50개 말고는 사면 안 되냐가 아니라 그런 50개의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서일 스테이트 옆에 있으면 우장산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해되시죠? 제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핵심적인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옆에도 대장 옆에 당연히 아파트들. 수혜가 네. 있죠. 뭐 당장 대표적인 게 마레프 옆에 있는 그렇죠. 이 편신이 뭐 따로 가요? 네.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단지가 있으면 그 옆에 단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15억이면 14억 5천 있겠죠. 그럼요. 그런 식으로 네. 매매가 되거든요. 파급 효과 다 있으니까. 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 선도 아파트 50 그냥 정말 그 일타 강사님이 다 찍어주는 거예요. 문제 이거 시험 나온다라는 걸 찍어주는 것처럼 해주셨고 거기서 후보군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면 주변 아파트로 예, 확장을 해서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다른 서울에 있는 어떤 가격 아파트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고르기 어렵다는 분들한테 그냥 이야기합니다. 택시기사님한테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택시기사님이 찾아가주는 단지.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맞아요. 선도 아파트 50이고요. 그런 선도 아파트 50 정도에 준하는, 그러면 한 100개 더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되게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24평 기준으로 해서 제일 싼 데가 9억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걸 맨날 뒤져보고 있거든요. 네. 아니, 제 취미 생활이에요. 시세를 항상 확인을 네. 하시는군요. 25평 기준, 9평 기준으로 해서 9억 정도. 네. 근데 지난번에 작년에 7억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추천드릴 수 있게 됐죠. 투자하다가 그런 단지를 계속 즐겨찾기 하고 있다가 전 고점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조정, 20% 조정 나오면 사면 되지 않나요? 혹은 금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러려면 그 주변에 또 역시 비슷한 데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갈아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로 나는 집을 사고 싶어요라는 분들은 이 아파트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9억까지 아마 대출이 나올 텐데. 맞아요. 예. 그 이상으로 물론 지금 쉽지 가격이. 않으니까 예. 그 이상 가격 올라가면 쉽지 않으니까. 네. 일단 목표 단지들은 그런 지역들인데 지금 전부 24, 25평 기준으로 해서 9억 이상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회생 영역이다. 네. 예, 대출이든 뭐 내년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든 아무튼 이게 다 9억 한도인데 9억 밑에 떨어지기를 다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레이 영역이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갈아타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사님의 조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사실 하향 가격을 가리키고 있는 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제 전세 수요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세 수요가 나오고 자기 단지의 전세 가격이 오른다 버텨야죠. 실거주로 괜찮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단이 있는 아파트들이죠. 근데 반대로 안타깝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우리 인기도 없고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뚝뚝 떨어진다. 이게 이제 잘못 고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하단은 대부분 전세로 저희가 잡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 올라오면 추가로 빠질 여력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시장은요 냉정해요. 전세를 보면 알아요. 전세 수요와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거죠. 투기가 붙어서 왔다 갔다 차이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지만 네. 실거주 수요는 전세로 보면 되고 네.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성장주냐 아니냐가 갭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장주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파트들인 거죠.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전세가 추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콕 집어서 또 어떤 아파트들이 또 보유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또 내 집 마련으로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대단지 이외에도 혹시 조금 눈여겨보면 네, 교통망이죠. 지난번 우리 2021년 장세는 GTX 장세였다. 네. 근데 저는 GTX를 가지고서 뭐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공항철도 타보셨어요? 공항철도가 대심도예요. 70m 이하. 지하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보통 3번 갈아타고 가고 그렇죠. 서울역에서 공항전철 탈 때 지하 7층까지 내려갑니다. 7층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그 환승하거나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 여유를 잡아야 그렇죠.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도어투도어로 내려갔다 15분, 올라갔다 15분, 30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역에서 나와서 내가 또 지금 이번에 신분당선이 요금이 3,500원 정도 올랐죠. 네. 그거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배면 7,000원. 그러니까 GTX는
좀 죄송합니다. 선거용이고 테마용이지. 그거에 너무 목매면 그건 정말 우리나라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나. 뭐 당장 GTX A조차도 지금 삼성 구간이 뻥 뚫린 채로 개통되는데 네. 쉽지 않아요. 그걸 당장 가격에 프라이싱한다? 죄송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예, 하나는 별내선, 8호선 연장선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기대되는 선이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구리역을 향해서 갑니다. 또 하나는 신안산선. 신안산. 예, 2년 안에 개통 안 되는 데는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 시기를 딱 2년 네.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건. 그거는 다음 사이클용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 개발 호재가 나왔는데 왜 주택가격은 급등했습니까? 7년만 기다리면 당신 집을 주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3기 신도시에 기대 안 걸잖아요. 그렇죠. 2기 신도시는 검단이 인재 입주하고 있는데 보통 13년, 10년 걸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랑 뭔 상관 있어요? 저 60대 중반인데. 아무 상관없는 집들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2년 내. 2년 내. 8호선 연장 구간 그리고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산까지 가는 신안산선 이쪽 개통되는 데들은 5년 안에 천지 개벽할 테니까 시장이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통까지 범위를 좀 넓혀보자면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실 GTX 소재라는 걸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평내 5평 사시는 분들이나 대화역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겠죠. 그 피해는 아마 택시기사님들이 제일 보시겠죠. 왜냐면 택시비보다는 그게 싸니까. 싸죠. 그러나 네. 그걸로 매일 출근한다? 와,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에 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초역세권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네. 바로 내리자마자 우리 집이 그 앞에 있다. 네. 지금 연결돼 있다든가. 보통 3분. 네. 3분 도보 컷이면 뭐 관심 있겠죠. 그러면 도어투도어로 아무리 멀다 그래도 해결될 텐데 네. 그런 아파트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쵸. 제가 맨날 SRT 저 동탄역 내려가지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보면 앞에 공원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이 다 그 모양이에요. 대화역 내려서 보시면 왜 바로 앞에 주상복합이 있고 그 소형 아파트들이 있고 주거단지들은 저 뒤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만 뭐 전부 상업용지니까 호텔도 엄청 많고 맞아요. 아이들 키우기 안 좋은 환경들 그런 환경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나와요. 우리나라 다 그렇게 해놨죠. 판교역 내려보시면 알잖아요. 거기 뭐 나오자마자 전부 죄송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말고 없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살만한 집들이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되게 역 근처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좋은데 그런 아파트가 몇 개 되냐고요. 네. 그럼 결국은 그까지 제가 좋아하는 아비뉴 프랑에서 걸어서 판교까지 저 되게 거기 좋아하거든요. 네. 식당 가고 좋아요. 네. 그럼 거기서 걸어오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내려가서 15분 예를 들어서 GTX가 거기 오니 네. 전철 타는데 딱 타는데 30분 걸리면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서울에 있는 산동네 아파트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시간 가치를 생각하셔야 된다. 네. KTX 여기 생기는데도 안 뜨는 동네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게 원주시입니다. 저 원주시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 제 강의를 자주 가요. 원주시청에서 불러서도 강의 가고 하는데 네. 문제는 갈 때마다 차를 몰고 간다는 겁니다. KTX 안 타시. 예, KTX를 안 타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주에 KTX 역이 3개 있습니다. 원주역, 남원주역, 그리고 만종역. 환승이 안 됩니다. 중앙선과 그리고 강릉선 KTX 환승이 안 됩니다. 너무 불편한데. 예, 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땅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싸웠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원주를 꼭 지칭한 거 아닙니다. 원주랑 네. 비슷한 도시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다른 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선형이 250km 이상 되는 KTX 이음을 다들 원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급컵을 못 틀거든요. 네. 탈선하니까. 네네. 25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급컵을 못 트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이 갈라진 다음에 다시 만나서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 노선이 가야 되라고 외친 결과 그리고 무조건 여기는 250km 이상의 이음이 들어야 돼 라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도시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만종역 내려서 혁신도시를 가잖아요. 네. 택시 타면 얼마 나올까요? 2만 원 나옵니다.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또. 네. 버스 타봤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돌아가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요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현역으로 열심히 애널리스트로서 지방에 있는 특히 거기 건강보험공단이 있거든요. 건보공단에 강의 다닐 때 네. 맨날 만종역에서 택시 탔던 기억이. 끊으면 뭐 맨날 2만 원 가까이 나와요. 또 하나 할까요? 익산. 익산역에서 전주 혁신도시 타면 택시비 역시 2만 5천 원, 2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런 데다 단지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잘 보시면 살 아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삐집고 있는 아파트들이 비싼 거죠. 대표적인 게 동탄의 롯데캐슬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포레나. 네. 왜 그런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 공원 사이에 그래도 가까운 꼭 그렇게 역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직주근접을 만들어줘야지. 네. 거기는 다 마천루를 옮기고 그 외곽에 공원을 만들어도 되는데 왜 그 앞을 그렇게 저층으로 네. 하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 자체가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라는 거 꼭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또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오를 단지, 지역을 또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교통까지 범위를 넓혀봤을 때도 더 잘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상승의 기회를 우리가 노려보면서 재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팁을 주시긴 하셨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식이 좋아 보여요. 주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돈이 있다면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주식. 왜냐하면 어디가 튈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혹시 모르니까 현금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또 금리도 좋으니까 바로 CD 연동되는 그런 ETF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내년에 우리가 만에 하나 네. 시장이 조정 안 나오면 좋지만 그쵸. 경매든 뭐든 뭉칫돈이 필요할 때 큰 손실 보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그래서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 코스피 200 인덱스, S&P 500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면서 CD 연동 금리 상품에 해놓으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띵뛰기 전에 딱 움츠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레이 영역일 때 또 빠지면 찬스잖아요. 그레이 영역, 회색 영역일 지금 때. 회색 영역이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냉랭하지도 않은 회색 영역입니다. 이럴 때가 어렵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지역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 다니면서 제발 좀 용적률 좀 보고 다니시고, 리모델링도 힘든 아파트 싸다고 사놓으면 고생해요. 전세도 네. 좀 보시고. 자, 이렇게 시장 전망과 함께 이 시기를 우리가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좀 잘 살아오신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도 또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급해하지 말라. 기회는 계속 자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영원히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세요. 등기 한번 쳐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매매할 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얼마나 고민이 되고, 대출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그 방구석 패인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시장이라는 것은요, 오를 때도 있고 패닉에 빠질 때도 있는 거지, 장기 추세가 오른다 이지 안 빠진다라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조급해하는가. 결국은 흑수저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로또처럼 자꾸 긁어보려는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멘탈부터라도 동수저 은수저 되다 보면 이 정말 실제로 동수저 은수저 계급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